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평양 인근에서 한두 달 전에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원래 살인, 강도 등 각종 강력 범죄 발생률이 예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신변 불안을 느낄 상황도 포착되었고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고 경호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도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불평분자 색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정세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집권층을 겨냥할 만큼 임계치를 넘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8월 17일 국정원은 국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북한에서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되고 작년에는 GDP가 무려 12%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의 식품 가격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밀가루가 445%나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심이 폭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농업 등 1차 산업이 80% 이상입니다. GDP가 감소했다는 것은 먹을거리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GDP의 성장률이 5%대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고 부도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GDP가 마이너스 12%까지 추락한 것은 북한의 식량 부족은 생각보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진영에서 GDP가 연속 3년 감소한다든가 또 3%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원래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탈북자가 99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는 두 가족이 밤에 소형 언선을 타고 귀순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 목숨을 걸고 귀순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심각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엄한 철통 경계 속에서도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는 생명보다 두려운 것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심지어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증가는 북한 내 식량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식량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70년 이상 북한은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적대시해왔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소속 USS 푸에블로호는 북한의 군사통신을 감시하며 북반 한계성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함정 수십 척이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며 공격했습니다. 한 명의 미국 선원이 사망하게 되었고 푸에블로호의 82명의 선원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북한 군함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들 선원을 불법 침범과 스파이 혐의를 붙여서 11개월 동안이나 억류했고 선원들은 가혹한 고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미국이 영해 침범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후에 선원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푸에블로 선박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전쟁 기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북한은 이를 반미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의 선박을 억류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북한은 수차례 미국과 충돌하고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60년 이상 베트남 전쟁에서 땅굴 기술을 수입해서 북한 특유의 산악 지형을 이용한 깊고 좁은 땅굴과 지하 벙커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도권까지 남침 침투로를 구축한 것도 있고 이것은 북한 내부 방어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은 지하 땅굴이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북한의 생존 전략으로 북한은 현재 8,000개에서 15,000개의 지하 땅굴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1971년에 한 개의 땅굴이 10개의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현재 여러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공격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지하 땅굴을 구축하고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기적으로 군사 도발과 협상을 반복하면서 내부 인민들의 불만을 단속해 왔습니다. 인류 역대급 독재 정권들의 생명력은 대체로 70년 안팎이었습니다. 프랑스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는 72년 만에 붕괴되었고 소비에트 스탈린 체제도 6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또 그 악명 높았던 나치 히틀러 체제는 겨우 11년 만에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은 독재 정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이제 서서히 종말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씨 왕조의 집권이 75년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73년이 되었습니다. 역사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북한과 중국의 멸망은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독재 정권의 수명은 대체로 70년이었습니다. 또한 독재 정권은 멸망의 시작은 반드시 내부 요인에 의해서 붕괴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부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장기 독재 정권의 속고 곰고 부패한 것이 70년을 넘기지 못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과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감시, 탄압, 그리고 경제 위기와 관련된 소식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초반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으로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기근은 아버지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지하 요새를 만들고 핵을 개발하여 아무리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방어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더라도 내부의 굶주림에 대한 동요는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소비에트가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소비에트가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에트의 국가는 텅텅 비어있는 거지의 나라였습니다. 몸을 팔려온 러시아 여성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번 식량 문제를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억압해도 굶주림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독재를 만들고 독재는 기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한계는 70년이었습니다. 북한의 이상징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